필수예제 봅시다. 1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다. 100장의 카드에서 하나를 뽑을 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A 또는 B입니다. 합의 법칙을 쓸 건데 뭐 조심하자? 중복된 카운팅이 있으면 빼라. 자, 그러면 12의 배수는 몇 개가 있나요? 100 나누기 12 8. 자, 8장. 자, 13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7. 자, 그러면 A의 경우의 수 8 또는 7. 자,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는 둘 곱한 값이니까 100보다 크겠죠? 동시에 카운팅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15가지가 됩니다. 자, 2번.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5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2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50개. 5의 배수는요? 20개. 자, 둘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누구?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10의 배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다. 10의 배수. 자, 그러면 10의 배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 10개가 중복돼서 카운팅이 됐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총 60가지가 되겠다. 자, 3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3번을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100과 서로 소인 카드는 몇 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먼저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과 서로 소인 수는 몇 개일까? 3과 서로 소인 수. 서로소가 뭐예요? 자연수끼리 서로소가 뭐지요?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서로소라 그래. 그럼 서로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배수예요. 또는 약수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3의 배수 33개가 있죠? 3의 배수를 빼면 3과 서로소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00개에서 누구를 뺀다? 3의 배수를 뺀다. 그래서 67개가 3과 서로 소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서로 소인수를 카운팅하는 원리를 기억해 놓으라는 거야. 서로 소인수를 카운팅하려면 뭐 한다? 배수를 뺀다. 오케이? 자, 그런데 100과 서로소다. 100과 서로소다. 그럼 서로소가 되려면 공약수가 1분이라 그랬는데 과연 100이 가지고 있는 약수가 누가 있는지를 봐야겠지. 그럼 10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그지? 그러면 100과 서로 소인수는 요 소인수인 2하고 서로 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5하고도 서로 소여야 되는 거예요. 공약수인 2하고 5를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00과 서로 소인 수는 얘하고 서로 소인 수는 2와 서로 소여야 돼요. 그리고 5와도 서로 소가 돼야 됩니다. 라는 접근인 거야. 2와 서로 소여야 되고 5하고도 서로 소여야 된다. 이해돼요? 그리고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러면 2하고 서로 소인 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2의 배수가 아닌 것. 2의 배수가 아니다. 5하고 서로 소인 수는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고르라는 거야.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접근입니다. 지금 풀기에. 자, 그러면 말장난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면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2의 전체 100개의 카드에서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거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2의 배수 싹 빼고 5의 배수 싹 빼면 모두 2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그래서 2번에서 찾았죠. 그게 몇 개예요? 60개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40개가 되는 겁니다. 서로소 인수에 대한 접근. 서로소. 지금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아직 덜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 단원인 집합이요. 다음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2와 5라고 하는 소인수를 가진 수가 그 수랑 서로소가 되려면 전체에서 2의 배수나 5의 배수를 빼면 된다. 그러면 공약수가 1분의 내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509번.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개수. 수의 개수 이거 되겠죠? 5로 나눠 떨어진다.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이런 접근이니까 살짝 바뀐 멘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2번은요. 자, 일명 부정방정식의 순서쌍입니다. 그냥 방정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이에요. 지금 부정방정식. 우리 부정방정식 멘트를 들어보긴 했을 건데 우리 방정식 단원에서 부정방정식이 뭐였죠? 정방정식이 있고 부정방정식이 있어 그랬는데 문자의 개수, 문자의 종류가 식보다 많은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예를 든 게 x 더하기 y는 5 이런 거.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 구해라. 그럼 무수히 많은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얘를 가지고 자연수 순서쌍 이렇게 좁혀준다는 거야. 이런 게 부정방정식의 해의 순서쌍이에요. 그러면 자연수 순서쌍 1, 4, 2, 3, 3, 2, 4, 1 네 쌍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추리는 거야. 그럼 이때 직접 대입해가면서 푸는 건데 이 부정방정식의 순서쌍을 구할 때는 이 x, y, z의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데 개수가 큰 녀석부터 처리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이게 편한 규칙이야. 왜냐하면 이 녀석의 운신의 폭, z가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더 적죠. z가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는 1 또는 2 또는 3, 3개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장 개수가 큰 z를 기준으로 첫 번째, z가 1일 때, 두 번째, z가 2일 때, 세 번째, z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z가 1입니다의 순서쌍을 사건 A, 얘가 B, C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물론 z가 4인 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z가 4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2는 11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까지 보더라도 큰 수일 때 보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인 걸 풀면 x 더하기 2y는 2를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을 구해라. 그럼 y가 1만 되더라도 x가 0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케이스인 z의 경우에 따라서 볼 때. 그래서 z가 1일 거냐 2일 거냐 3일 거냐를 먼저 보고 3일 때 보니까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1일 때 또는 2일 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z에다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11이니까 자, 더해서 8이 되도록 x, y 순서쌍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x가 1이면 2y는 7. 귀찮아지죠? y가 2분의 7이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개수가 큰 y에다가 먼저 수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y가 1이면 2 더하기 x가 8이니까 x는 6이죠. 이렇게. 그 다음 y가 2면 4 더하기 x가 8이니까 x가 4. 그 다음 y가 3이면 6 더하기 x가 8이니까 2. y가 4면 x가 0이 나오니까 자연수 순서쌍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z가 1이었으니까 그 순서쌍의 모습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z가 2인 경우를 봅시다. 그럼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11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자, y에다가 먼저 대입하시라고요. 그럼 y에다가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y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 자,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 z에 2를 이렇게 갖다 쓰면
XYZ의 순서쌍은 총 이렇게 5가지가 얻어진 거예요.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서 부정방정식에서 대입하면서 풀 건데 개수가 큰 녀석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눠라. 나오는 대입해보서 나온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자, 510번. 음이 아닌 정수 XYZ. 음이 아닌 했으니까 뭐까지 들어가요? 자연수뿐만 아니라 0 또는 자연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자, 그러면 Y 더하기 Z는 5, Y 더하기 Z는 3, Y 더하기 Z는 1. 자, Z가 3이면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0, 5, 1, 4, 5, 1까지 6쌍이 나오고요. 0, 3부터 3, 0까지 4쌍이 나오고요. 0, 1, 1, 0 2쌍이 나오는 이런 경우의 수가 돼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방정식보다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부등식. 자, 그러면 역시 자연수 순서쌍을 구하라 그랬는데 X의 개수가 3이니까 첫 번째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럼 X가 1이면 Y는 3 더하기 Y가 12하니까 7 이하 이렇게 되겠지. X가 1이면서 Y가 7 이하니까 7 이하인 자연수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1, 2, 1, 3, 1, 4, 1, 5, 1, 6, 1, 7까지 7개가 나온다 이게. 자, X가 2면 6 더하기 Y가 12하니까 Y는 4 이하. 순서쌍 4개. X가 3이면 9 더하기 Y가 12하니까 Y는 1 이하. 순서쌍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XYZ의 X하고 Y의 순서쌍의 개수는 총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12번.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우표를 합쳐서 10,000원어치 산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현실, 우리 실생활에서 참 요즘 어려운 예제입니다. 우표 알아요? 우표 알긴 알지. 우표 사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파는 데도 없어요. 선생님도 우표 사본 지 20년 넘은 것 같아. 보통 요즘에 우표 안 사고 막 도장으로도 되는 것 같고, 우체국에. 좀 다른 거로 좀 해주면 좋은데. 자,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우표를 10,000원어치 산대요. 자, 이때 사는 방법이라는 건, 자, 5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몇 장, 2000원짜리 몇 장, 합쳐서 10,000원어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를 X장, 1000원짜리를 Y장, 2000원짜리를 Z장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표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가격의 합이 500원짜리 X장 샀으니까 500원짜리 총 가격은 얼마예요? 500X원이죠. 1000원짜리 Y장 샀으니까 1000Y원이고요. 그 다음 2000원짜리 Z장 샀으니까 2000Z원입니다. 더해서 10,000원어치.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부정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500, 1000, 2000. 자, 500으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20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간단해졌죠? 자, 그러면 XYZ는 뭐냐?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된다. 적어도 한 장씩은 사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YZ는 자연수.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된다. 그러니까 X, Y, Z는 자연수 순서쌍이다. 자, 이제 개수가 큰 Z에 1부터 대입한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4, 4, 16이니까 5는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Z가 1이면 X 더하기 2Y는 4 빼면 16. X 더하기 2Y는 8 빼서 12. X 더하기 2Y는 12 빼서 8. X 더하기 2Y는 4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이제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남은 부분.
자, 3번입니다. 10의 자리는 홀수, 1의 자리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여러분, 연습해보죠. 머리를 확장.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수에서. 두 자리 자연수 몇 개에게? 응? 더 쉬운 것부터? 한 자리 자연수 몇 개야? 한 자리 자연수 9개야. 1, 2, 3, 4, 5, 6, 7, 8, 9. 두 자리 자연수 몇 개야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 몇이에요? 10. 제일 큰 자연수 99. 10부터 99가 몇 개니? 같은 원리야. 몇 개예요? 10부터 99까지 몇 개예요? 90개예요. 몇 이상 몇 이하의 연속된 자연수 개수 방식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예요? 1, 2, 3, 4, 5, 6, 7, 8, 9가지. 응?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예요? 0, 1, 2, 3, 4, 5, 6, 7, 8, 9, 10가지. 그렇게 해서 두 자리 자연수가 90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예요, 그럼? 세 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9개. 10의 자리에는 10개. 1의 자리에는 10개. 900개가 되는 거예요. 왜 곱의 법칙인지 알겠어요? 여기 오는 숫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오는 거. 자, 그러면 두 자리 짝수를 이야기해 봅시다. 두 자리 짝수. 두 자리 짝수?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누가 오는 거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짝수니까 그러면 요 자리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한이 걸렸죠? 그럼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숫자가 0, 2, 4, 6, 8.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두 자리 짝수는 45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 자릿수마다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문제로 가보자. 10의 자리는 홀수래요. 자, 이 문제로 가봐요. 그럼 10의 자리는 홀수래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예요? 1, 3, 5, 7, 9. 5장만 올 수 있죠. 그 다음 1의 자리는 소수예요. 1의 자리 소수.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소수. 한 자리 소수. 2, 3, 5, 7. 4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총 몇 개? 20개. 어떤 자연수의 조건이 걸리면 이 자릿수마다의 조건이 걸릴 때가 있어요. 짝수, 배수 이런 것들. 자, 곱의 법칙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곱하고 있는가?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14번 보세요.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괄호의 곱, 전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앞에서 A나 B나 C 중에 하나와 X나 Y나 Z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인 거예요? 3개. 두 번째 가로에서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인 거예요? 3개. 더해요, 곱해요? 곱하죠. 앞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뒤에서 하나를 골라야죠.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죠. 그래서 곱의 법칙인 거예요. 항의 개수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항 몇 개 나와요? A, B 중에 하나, C, D 중에 하나, 4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X, Y, Z 중에 하나, P하고 Q 중에 하나, 6가지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나온 항과 뒤에서 나온 항, 얘네 4하고 6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더해야죠. 여기서 4개가 나온다. 응? 뒤에서 6개가 나온다. 얘하고 곱해야 또 4하고 6을 곱하겠죠. 자, 항의 개수. 서로 다른 주사위를 3개를 던지는데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 주사위를 3개 던진대요. 응? 아까 우리 3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 6가지, 6가지 이렇게 해서 218의 가지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뭐래요? 곱이 홀수래요.
세 개의 숫자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 짝수 기준으로 무슨 수가 나와야만 해요? 홀이 나와야만 곱했을 때 홀수죠. 맞아요?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곱하면 짝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 주사위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곱해서 총 홀수 몇 개? 27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곱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고민해 봅시다. 세 수를 곱한 게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 쓰는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얘기했지. 세 개 중에 짝수가 한 번 이상 나오면 전체 곱이 짝수죠.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에서 홀수가 나오는 걸 빼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온다 그 뜻인 거예요. 세 번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 그러면 모두 홀수입니다를 빼주는 게 편하다. 짝수일 때는. 자, 약수 개수. 여기에 중요해요. 약수 개수가 또. 잘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울 때 나올 텐데. 자, 더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자, 12라고 하는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약수 개수 몇 개였어요? 12의 약수 개수. 3 곱하기 2는 6. 기억납니까? 자, 공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자연수가 A의 P제곱, B의 A의 M제곱, N제곱, C의 L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된다면 이것의 약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 자, 요게 약수 개수 공식이에요. 양의 약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약수다라고 통칭하는 게 다 양의 약수입니다. 원래는 음의 약수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정식 명칭은 양의 약수도 있고 음의 약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음의 약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약수가 양의 약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약수. 자,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죠. 소인수 분해. 자, 그럼 360을 소인수 분해 해봅시다. 2, 3, 5.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그러면 약수 개수 몇 개냐? 3 더하기 1, 2 더하기 1, 5 더하기 1. 24개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두 수의 공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뭐랑 같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랑 같죠. 자,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돼요. 360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540은요. 2, 3, 2, 3, 5. 자, 이렇게 생긴 두 수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 2 몇 개? 2개. 3 몇 개? 2개까지. 5 하나. 자, 이렇게 생긴 수가 최대 공약수였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개가 2번의 정답이 됩니다. 약수 개수, 공약수 개수. 약수 개수. 자, 이 약수 개수 중에 이제 세분화된 내용이 나와요. (270의) 약수 중 홀수 무슨 뜻일까요? 홀수. 자, 270의 소인수분해 결과를 볼게요. 자, 270은 2라는 거 하나, 3 소인수 하나, 5 하나로 이루어진 수예요. 이 약수가. 그러면 이 약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에 있는
지수에다가 1씩 더했냐? 경우의 수로 보세요. 이 270의 약수 중에는 2라고 하는 소인수가 하나 있다,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약수 중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소인수는 3개까지 있으니까 3이라는 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약수, 하나 갖고 있는 애, 2개 있는 애, 3개 있는 애,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5라고 하는 소인수 기준이 하나까지 있으니까 5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수에다 1씩 더하는 게 경우의 수적인 접근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애 중에서 약수 중에 소인수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약수는 몇 개일까요? 소인수 2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한다. 2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2를 포함하는 약수는 2는 그냥 갖고 있는 애니까 아까 2의 경우의 수인 하나도 없어요, 하나 갖고 있어요, 2가지가 아니지요. 한 가지지요.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3이나 5라고 하는 소인수는 몇 개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3과 5만으로 만들어지는 약수 개수의 계산 방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 2는 하나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요 녀석만으로 이루어진 약수 개수 지수에 1씩 더해서 8개가 됩니다. 이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약수인 거야.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소인수 2를 포함하지 않는 약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2를 갖고 있지 않대. 2가 없어. 한 가지. 3과 5만으로 만들어졌어. 3의 약수 3개, 5의 약수 1개. 그래서 총 8개가 되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홀수는 몇 개니? 270의 약수 중 홀수는 몇 개니? 그러면 2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약수 중에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8개가 되는 겁니다. 홀수는 몇 개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 약수 중 5의 배수는 몇 개니 그러면? 5의 배수 몇 개예요? 5의 배수? 5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나머지로 만들어지는 수 2, 4, 8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3의 배수 몇 개입니까? 270의 약수 중에 3의 배수. 3을 무조건 하나 이상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3은 무조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3이 하나짜리, 3이 2개짜리, 3이 3개짜리. 그러면 3이 하나만 갖고 있는 거 2와 5로 만들어지는 거 4가지. 3을 2개 갖고 있는 것도 4가지. 3을 3개 갖고 있는 것도 4가지. 이렇게 해서 12개입니다. 이런 식의 계산인 거예요. 전체 약수 중에 특정한 소인수를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지금 말한 거 신경 좀 잘 쓰셔야 돼요. 특정한 소인수를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냐. 자, 지금은 이거를 아주 심도 있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해가 살짝 안 돼도 넘어갈 거예요. 단원의 특성상. 자, 5번입니다. 마지막.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를 연결한대요. 자, 이 그림은 아마 그림 보면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하세요. 한번 지나간 도시는 지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도시는 이 A, B, C, D가 도시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가는 방법은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갑니다.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친 도시를 같이 다시 A에서 D를 갔다가 A로 왔다가 C를 이렇게는 못 온다는 소리인 거야. 거친 도시를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갑니다. 3가지. C에서 B를 갑니다. 3가지. 총 9가지. A에서 D를 갑니다. 2가지. D에서 B를 갑니다. 3가지. 6가지. 자, 그러면 이 9가지하고 6가지하고 뭘 합니까? 더해서 총 15가지가 A 도시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거 잘 읽어보세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해라. 동건이와 수진이가 간대요.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날 수 없다. 뭔 소릴까요? 지금 중간 도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건 어디죠? 도시 C하고 D죠. 그럼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 누구나 C하고 D를 거쳐야 되는데 동건이가 C로 가면 수진이는 D로 가라. 동건이가 D로 가면 수진이는 C로 가라. 이런 소리예요. 서로 다른 쪽으로 가라. 자, 그러면 동건이가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가면 그리고 수진이는 A에서 D를 거쳐 B를 갈 거다. 두 번째는 동건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고 수진이는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갑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 그럼 A하고 C 세 가지, C에서 B 세 가지, 9가지. A에서 D, D에서 B 6가지. 자, 9하고 6 뭐예요? 곱해서 54. A에서 D, A에서 C 곱해서 54. 위에 있는 54, 아래에 있는 54는 더해야죠. 위 또는 아래 곱해서 108. 이렇게 경로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뭐야, 5개인 줄 알았는데 7개잖아. 풀이 시간에 못 주네. 아이고, 이런. 아, 요것도 좀 신경 쓰이는 애인데 큰일 났디. 클라스. 예.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5번까지. 너무.